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2024년 10월에 세종시 아파트 경매가 꽤 많이 진행이 됐죠. 그 중에 한 번 이상 유찰된 세종시 행복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 경매가 17건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건수가 많아서 일단 오늘은 그 결과만으로 영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면 총 17건 중에 이제 3건은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나머지는 낙찰이 되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락마을 21단지에 나왔던 2102동 702호 물건이었습니다. 84 타입 33평형이었네요. 투베이 구조 B 타입이었는데요. 최저 매각가 3억 1,780만 원이었는데 낙찰은 86%에서 낙찰이 돼서 3억 9,189만 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15명이나 들어와서 꽤 경쟁이 치열했었겠네요. 제가 추천해 드린 금액 거의 그 선에서 낙찰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월 14일에 진행됐던 경매 매물 대평동 해들마을 4단지 411동 1201호였습니다. 면적이 38평형이었고 최저 매각 금액은 5억 1,730만 원이었습니다. 낙찰가는 86% 정도에서 낙찰이 돼서 6억 3,501만 원으로 낙찰되었네요. 총 13명이 들어와서 경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렸던 금액보다는 꽤 높게 낙찰이 된 경우입니다. 네, 다음은 10월 16일에 진행된 가락마을 21단지 2103동 1101호였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가락마을 21단지의 84 타입이 86%에 낙찰된 것에 비해서 요 39평형은 77% 정도에서 낙찰이 되었네요. 4억 4,111만 1,000원으로 낙찰이 되었고 응찰자는 3명이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거래가 되는 것들도 5984 위주로 거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응찰도 하시고 또 금액도 조금 더 높게 낙찰 받으시는 것 같고 30평 후반대나 40평형대에는 아직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못 보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대출이 막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6억 이상의 금액에서는 조금 움직이기가 힘든 뭐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진행됐던 방곡동 수르베마을 1단지 113동 1402호 물건이 있었습니다. 최저 매각가는 6억 1,460만 원이었고요. 감정가는 8억 7,800이었는데 지금 이 물건이 변경된 걸로 나와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뭔가 여기 좀 이자를 좀 갚으면서 이렇게 해결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해서 좀 뒤로 미뤄져 있었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변경인 경우에는 다시 날짜가 잡히면 2차로 한 번 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나중에 취하가 될지 다시 한번 나오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월 17일에 진행됐던 세롬동 새뜸마을 3단지 305동 201호 있었거든요. 새뜸마을 3단지는 그 세롬동 제일 바깥 라인 중에서는 좀 선호도가 높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 세대가 30평이었어요. A타입으로 포베이 구조 가지고 있는 그런 판상형 구조였는데요. 최저 매각가가 4억 3,890만 원이었는데 낙찰가율이 91% 상당히 높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사실은 여기는 좀 인기가 많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층이지만 아래층 또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렸었는데 낙찰가가 5억 6,770만 원으로 91%에서 낙찰이 됐고 참가하신 분은 5명 정도 계셨었네요. 미납관리비도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이런 상태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요.
10월 22일에 진행됐던 다정동 가온마을 6단지 618동 1406호 43평형 요 물건이었는데요. 지금 이 물건은 불허가 판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낙찰가가 또 꽤 높았어요. 7억 7,800만 1,000원 뭐 요 정도 금액이었네요. 상당히 높게 낙찰이 됐는데 이 낙찰자에게 불허가 판정이 났어요. 불허가가 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 경매 진행에 문제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낙찰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던가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이 경우는 채무자 겸 소유자인 이 분이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불허가 판정이 난 것으로 봐서 아마 이분이 개인회생 같은 것을 신청하지 않았을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 하는 상태로 넘어가요. 그러면은 또 한 6, 7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고 물건이 다시 매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낙찰받은 사람이 그 입찰 보증금을 그냥 둔 상태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게 묶이는 거 굳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돌려받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또 좀 높게 낙찰받았기 때문에 굳이 이 집이 엄청 메리트 있게 낙찰받은 경우다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아마 보증금을 다시 받고 다음에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요 다정동 가온마을 6단지는 불허가로 진행은 됐으나 낙찰도 됐으나 이렇게 낙찰 받으신 분이 현재 바로 가져올 수는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10월 22일에 진행됐던 세롬동 새뜸마을 10단지. 이거 물건이 가장 좋았던 그런 상태죠. 1008동 604호였고 84 타입 34평형 A 타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도 여기 이 단지에 84 타입이 물건이 많지도 않고 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소유자가 기일 연기 신청서를 내면서 현재 이 물건은 취하가 됐어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팔리면서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미 팔렸을 수는 있는데 지금 제가 실거래 신고된 거 봐서는 아직 실거래가는 뜨지 않고 있고요. 매물로 광고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경매가 막 진행되던 막바지까지 막 이게 매물로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팔린 건지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청구 금액이 8억 6,100만 원 정도였으니까 8억 후반대나 9억 정도로 누가 매수를 했다고 하면 적어도 이거 처리하고 이 채무자가 얼마라도 좀 챙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얼마에 팔렸을지. 팔린 건지 아니면은 일부 갚으면서 그냥 소유를 하신 건지 궁금해지네요. 네, 다음은 10월 22일에 진행된 천마을 404동 1701호입니다. 천마을 아파트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천마을 중에서도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되는 단지라고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립니다만 또 외부에서 보실 때는 그 차이를 그렇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그 주변 아파트들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죠. 자, 여기도 최저 매각가는 3억 6,890만 원이었는데 4억 1,999만 9,900원으로 79.7% 낙찰가율로 낙찰받아 가셨고 11명이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금액보다는 살짝 높게 낙찰을 받았지만 여기 뷰가 괜찮은 세대라 이 정도 금액이면 괜찮게 낙찰받지 않았나 싶네요. 다음은 10월 28일에 진행된 천마을 111동 1604호였습니다. 방향이 이쪽 약간 북동 쪽이라서 조금 애매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천마을에서는 49평형이기도 하고 뷰도 웬만큼 나오고 이런 세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 매각가 5억 2천이었고요. 낙찰가율 85%인 6억 3,311만 원으로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총 7분이 들어오셨던 상태이네요. 다음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물어보셨던 경매도 종종 나오기도 하고 낙찰가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았던
도렛마을 13단지였습니다. 1315동 801호였고요. 최저 매각가 3억 100만 원인데 한번 변경돼서 진행이 돼서 10월 28일 날 다시 진행이 됐고 83% 낙찰가율로 3억 5,876만 800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총 12명이 들어왔네요. 항상 이렇게 좀 높게 낙찰받아 가시더라고요. 네, 매물이 이거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네, 그런 상당히 좀 신기해요. 이번 11월에도 또 여기 도렛마을 13단지 매물이 나온 것 같던데요. 한번 이번엔 또 얼마에 낙찰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역시 10월 28일에 진행되었던 수르베마을 4단지 421동 1201호 34평형이었는데요. 최저 매각가는 4억 5,640만 원이었고 낙찰가는 5억 7천 9만 1,000원으로 87%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응찰하신 분은 총 7분이 들어오셨네요. 역시 수르베마을 4단지는 좀 낙찰가율이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가락마을이었어요. 가락마을 10단지 2번 유찰된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최저 매각가는 2억 3천이었는데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2억 3천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낮게 낙찰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한 3억 정도 요 정도 선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냐 말씀드렸는데 금액이 이제 저렴하다 보니까 17분이나 들어오셨고 68% 낙찰 가율로 3억 2천에 낙찰을 받아 가셨습니다. 뭐 이 정도면 싸게 잘 받으셨죠. 28평형인데 3억 2천에 매수를 하신 게 되니까요. 다음은 10월 29일에 진행됐던 세롬동 새뜸마을 5단지의 25평형 아파트였습니다. 최저 매각가는 3억 7,310만 원이었는데요. 총 12분이 응찰을 하셨고 87%로 4억 6,500만 원 쓰신 분이 낙찰을 받아 가셨습니다. 제가 추천한 금액보다 훨씬 높게 받아 가셨네요. 뭐 세롬동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매매로 새뜸마을 5단지를 매수 4억 8,700에 매수를 해드렸는데 네, 경매로 받으신 분도 4억 6,500이면 네, 한 2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조금 더 낮게 받으셨어야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역시 10월 29일에 진행됐던 보람동 호렬마을 6단지 602동 102호였습니다. 자,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텃밭이 있는 것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그 세대였고요. 45평형입니다. 아무래도요, 1층은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어요. 자, 한 명이 들어오셨고 최저 매각가는 6억 4,400이었는데 6억 6,500만 원 쓰셔서 72%로 낙찰받아 가셨습니다. 실거주 하실 분이시라고 하면 싸게 잘 사셨어요. 여기 매물이 거의 8억 가까이 돼야 나오는 거니까 7억 9천부터 매물 나오던데요. 1억 2, 3천 이상 싸게 사신 거니까 1층을 원하셨던 분이다 하면 잘 받아가신 것 같습니다. 다음 1월 30일에 진행됐던 가락마을 7단지 705동 601호 아파트입니다. 33평형이고요. 최저 매각가는 3억 4,300만 원이었고 낙찰가는 4억 779만 8천 원으로 낙찰가율 83%로 낙찰받아 가셨습니다. 8명이 들어오셨고요. 거의 적정한 금액 정도로 낙찰받으시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10월 31일에 진행됐던 천마을 503동 602호입니다. 최저 매각가는 3억 3,250만 원이었고요. 5명 들어와서 낙찰가율 80%로 3억 7,874만 원으로 낙찰을 받아갔습니다. 네, 뭐 요 정도 금액 되면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촌동 가재마을 8단지 803동 1402호 같은 경우에는요. 최저 매각가는 3억 1,220만 원이었고 낙찰가는 3억 4,200만 원으로 낙찰가율은 77%였고 5분이 들어오셨었네요.
뭐 요 정도 금액이면 적당하게 받아가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17건 2024년 10월에 진행됐던 세종시 아파트 경매 매물들 낙찰 결과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변경된 것은 아마 조만간 다시 나올 거고요. 불허가 된 것은 나중에 이게 본인이 팔아서 취하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달 후에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고요. 취하된 것은 아마 팔아서 처분하신 상황이 아닌가 싶은 이런 결과였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결과만 말씀드리고요. 11월에 진행되는 경매 매물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매수하고 싶으신 분은요. 저희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이 단지 전화했다 저 단지 전화했다 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조건에 따라 세종시 전역 아파트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단지 소개해 드리니까요. 그냥 저희만 믿고 손 딱 잡고 같이 가시면 마음에 드시는 아파트 매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사실 그렇게 오셔서 저희와 함께 찾아보고 집 둘러보고 매수하신 손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매수하신 분들이 다 마음에 들어 하시고 또 이제 계약서 쓰고 나서 저희한테 고맙다고 하시고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도 참 뿌듯합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물건을 잘 골라서 계약하시고 또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럴 때 가장 뿌듯한 그런 상황이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저희에게 전화 주시고 같이 저희하고 가장 적정한 적당한 그런 아파트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